정치 타짜 김영은의 밑장 빼기. 예, 우리 정치 타짜 김영은 교수님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겪고 분석하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그냥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이렇게 간단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2022년 5월 17일이 미국 그 기초선거의 날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엘렉션 데이였죠. 네, 기초선거라는 거는 올해 11월 8일 날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을 뽑는 그런 선거일입니다. 올 11월에 중간선거에서는 어떤 선거가 치러지냐면 그 상원의원이 미국에 100명이지 않습니까? 이 100명 중에 임기를 다하는 35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어제 기초선거에서는 이 35석의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를 뽑는 거죠. 각 당 후보. 그래서 그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주지사 각 당 후보도 있고 또 무슨 그 각 주 법무장관 선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 전체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원의원, 그 다음에 11월 8일 날 하원의원 435석 다 투표해요.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고 상원의원은 6년입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은 3분의 1씩 2년마다 뽑는 거고 하원의원은 2년마다 435명 다 뽑는 겁니다. 올 중간선거에서 35명의 상원의원과 435명의 하원의원 그리고 36명의 주지사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제 기초선거를 치렀는데 뭐 우리가 다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고 가장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곳만 간단하게 짚도록 하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이 펜실바니아예요. 펜실바니아 상원의원에 닥터 어즈라고 있죠. 닥터 어즈. 이 사람 뭐 TV에서 많이 보셨죠? 네네. 예, 오프라 윈프리에도 많이 출연하고 그 건강 상담하는 그 프로에도 많이 나온 아주 유명인이죠. 유명인. 뭐 의사인지 연예인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당시에 백악관 의료진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었어요. 그런 관계여서 그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닥터 어즈를 후원했습니다. 이 사람 뽑아야 된다고 지원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공화당 내에서 닥터 어즈와 경쟁했던 사람이 데이브 맥코믹인데 간발의 차이로 닥터 어즈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0.2% 차이네요. 예,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관심을 많이 받은 곳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예요. 왜 노스캐롤라이나가 어제 관심을 많이 받았냐면, 자,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두 명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한 명은 테드 버드, 다른 한 명은 팻 맥크로리입니다. 팻 맥크로리는 아시죠? 우리 샬롯 시장을 역임했고 당시에 샬롯에 많은 업체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경제가 그 당시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신임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지사를 역임했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까지. 그런데 팻 맥크로리가 화장실법 아시죠? 네, 기억나요. 베드룸 팔러시.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에 나온 그 성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야지 무슨 뭐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나는 이제 여자가 됐어 하면서 뭐 여자 화장실에 간다든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강제로 딱 규정하는 그 화장실법이 아주 유명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맞아요. 예,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팻 맥크로리가 아주 주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를 잘 발전시켜서 주지사가 됐는데 이 화장시법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가 그 퇴보적인 법 하나 때문에 회사를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전하려고 했던 거 다 취소되고 큰 행사들 스포츠 행사, 문화 행사 이런 거 다 취소되고 막 그때 난리가 보통이 아니었죠. 예, 그 그랬죠. 뒤로 팻 맥크로리가 떨어졌죠, 주지사에서. 네.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테드 버드는 트럼프의 후원을 받았고 팻 맥크로리는 그와 경쟁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팻 맥크로리도 약간 트럼프의 정책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후원을 받은 테드 버드가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시는 체리 비슬리라는 분, 이분은 법관, 판사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에 도전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각축전을 벌였는데 결국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체리 비슬리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펜실바니아든 노스캐롤라이나든 일단은 트럼프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어요.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이번 기초선거에서 완전히 뭐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반반이에요. 트럼프가 지원한 사람이 된 곳도 있고 트럼프가 지원한 사람이 안 된 곳도 있어요. 우리 김영훈 교수님이 옛날에 한번 언급했죠. 이 연방 하원의원 후보였던 메디슨 커슨, 이 젊은 친구 아주 문제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네, 신봉하고 네. 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뭐 자유 방임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인종 혐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아주 괴짜 같은 젊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람은 이번 공화당 내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음. 네, 트럼프가 강력히 후원했죠. 그렇지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거에서도 나왔다시피 미국 내에는 트럼프주의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딱 느낄 때는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단기적인 국익우선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국익우선주의. 왜냐하면 미군을 뭐 해외에 파견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것도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대신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 미국 국민들의 세금만 빼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관세 같은 거 막 올리고 해외에 나가는 뭐 우리 국방비 감소 막 이런 걸 막 추근했잖아요. 뭐 언뜻 보기에는 그게 정말 미국을 위한 길인 것 같고 뭐 민주당이나 다른 정책들은 돈을 잃는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어떤 거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트럼프가 했던 것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렇게 했어야지 진작에. 그러면서 인기는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주 인기 영합주의라고도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한 일들 가만히 보면은 그 정책을 막 추진할 때는 자기 후원자들한테 아이고 시원시원하고 정말 잘한다. 왜 저런 걸 진작에 다른 사람들은 못했을까 하고 하지만 그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잖아요. 다들. 뭐 관세 올리고 해봤자 미국 내 다른 쪽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정책 때문에 그리고 그런 트럼프의 정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메랑 효과가 돼서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들이 더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막 고춧가루 뿌리듯이 하면은 이 백인 중산층한테는 표를 확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인기가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 전체나 세계 전체한테는 결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고, 특히 우리 같이 미국 내 소수 민족 같은 경우는 폐해가 피부로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폐해가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일어나졌죠. 지난주에. 네. 총기사 난사 사건. 예, 그 바로 5월 14일 토요일 페이튼 젠드론이라는 18살 먹은 백인 우월주의 신봉 청년이 네. 이 버팔로 뉴욕이죠. 그 네, 네.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그곳이죠. 거기에 있는 그 탑이라는 그로서리 앞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여기가 흑인계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맞아요. 11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희생자들은 흑인 계통이에요. 다. 그래서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참사가. 자, 이 5월 14일에 이 참사를 보면은 뭐 금방 생각나요. 2015년에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흑인들이 주로 다니는 감리교회 AME 철치라고 있죠. 네. 거기에 백인 청년이 또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쏴서 9명이 죽었죠. 거기도. 맞아요. 예. 뭐 11명이 죽었나 9명이 죽었나 모르겠는데 이 버팔로 참사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그때 청년은 딜란 루프라는 21살 먹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21살, 18 이런 친구들이 그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팍 꽂혀가지고 그때 생각에는 혐오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아까 요 사진에서 나왔다시피 Great Replacement라는 말 여기 보이시죠? 네, 밑에 보여요. 이게 지금 백인 우월주의 그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모 이론 중에 하나예요. 네, 백인 대체론이라고도 하죠. 네, 뭐 교체론, 대체론 이러는데 뭐 얘기는 황당해요. 이 백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주동이 돼서 무슬림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미국에 많이 이렇게 이민 오게 하고 해서 백인들이 주도권을 지금 점점 빼앗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막 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래. 뭐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정말 분한데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잡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스포츠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문화계, 음악계 보면은 뭐 유색인종들이 뭐 몇억 불씩 뭐 돈도 벌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자꾸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혐오감이 막 자꾸 생기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무는 이 대형 인종 범죄 그 배경이 된 게 이 백인 대체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프랑스 작가 르노 까미가 설파한 주장이래요. 처음에는 극우 인종주의와 종말론을 결합한 아주 괴상한 주장이다. 뭐 이렇게 그냥 치부됐는데 점차 그 세력을 얻어가고 있고, 또 지난 4월에는 프랑스 대선에서도 이거를 주장한 공화당의 후보 발레리 페크레스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또 폭스뉴스 그 유명 진행자 있잖아요. 네, 터커 칼슨. 예. 네, 그 사람도 공공연히 백인 대체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고 받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근거가 없는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어소시에이트 프레스 그 연합뉴스와 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백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는 요거를 믿는데요. 아우, 점점 위험하다. 많은 숫자들이 지금 방금 태바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전 세계인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열심히 주장하다 보면은 그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기 싫은 거죠, 솔직히. 믿고 싶은 건 거죠. 네, 이 삶이 괴로워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 증오로서 푸는 거죠. 혐오하고 증오하고. 왜? 어딘가로 쏟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색인종 뭐 이런 거로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다 그 증오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온 이런 18살, 21살 청년들이 총기를 가지고 무차별로 이렇게 사격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영웅칭호를 받는 거죠. 그쪽 계열 내에서는. 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참담해집니까? 이렇게 자꾸 세상이 변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도 이거 제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러한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허구라는 게 분명히 이미 뭐 많이 드러나죠. 누구나 쉽게 지적을 하고 학계에서도 하지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SNS 통해서 지하 세계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쫙쫙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걸 읽고 반복하고 또 듣고 그 음모론에 그냥 도취되는 거죠. 세뇌되는 네. 거죠. 세뇌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버팔로 뉴욕에서 총기 난사를 일으킨 페이턴 이 친구도 180페이지짜리 글을 읽고서 네, 결심을 했다고 성명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과 지금 트럼프주의와 이 미국의 선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에서도 극우 파시스트들, 인종주의자들이 점점 그 세력을 더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그 정치인이나 그 방송 그 앵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주장을 한다니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거든요. 예.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 이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 감정과 기득권, 그것에 똘똘 뭉치고 인기 영합, 다수의 횡포, 뭐 이런 걸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선거 얘기와 자, 요즘 퍼뜨려지고 있는 Great Replacement, 유색 인종들이 백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교체하고 대체하고 있다는 음모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